영락제가 수도를 지금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긴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자, 남경에서 자신의 반대팔을 수청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남경에서 자기가 황제가 딱 서면 주변에 있는 관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어요? 벌벌벌. 불안하죠. 좋지 않죠. 그러니까 정통성을 더 이상 내가 여기서는 세우기는 좀 어려운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영락제는 명나라 최대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북경천도, 즉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기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경은 지금 영락제가 과거에 연왕이라 그랬죠. 연의 왕으로 군림했던 곳이기 때문에 남경과 달라요. 굉장히 친숙하고 지지 세력이 많습니다. 고향 같은 곳이겠네요. 맞아요. 제2의 고향 같은 거죠. 그래서 영락제는 1406년에 북경천도를 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북경으로 수도를 이렇게 옮기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였을까요? 멀어서요. 뭐 세금을 걷기가 어렵나요? 세금을 거둘 만한 주변의 생산력이 너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식량 생산 자체가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수도를 만들어서 몇십만, 백만이 모이면 어떻게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뭐였을까요? 길을 만들어서 왜 그 물자가 있는 곳에서 갖고 오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유명한 수로, 인공수로인 대운하 건설을 했던 거예요. 고전. 자, 시작을 맨 위에는 북경의 경자를 쓰고요. 맨 아래쪽에는 항주의 항자를 써서 경항대운하라고 하는 것이고 1794km의 엄청난 길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415년 개통되었던 바로 그 해에 북경으로 운반된 식량만 약 650만 석에 이르렀고 대형 선박 수천 척이 막힘없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쭉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결된 운하길 덕분에 북경의 식량 문제는 해결이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저 대운하 덕분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락제는 이 대운하 건설과 동시에 명나라 최대의 프로젝트였던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것을 북경에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뭘까요? 자금성. 맞습니다. 자금성이죠. 와, 이게 다 저때 일어났어요. 대체 왜 영락제는 이렇게 거대한 궁궐을 계획하는 것에 집착을 했을까요? 황권 강화죠. 맞아요. 한편으로는 황권을 강화하는, 즉 권력의 상징으로서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것, 동시에 이걸 통해서 공포 정치를 과시하고 싶은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 같아요. 황제의 권력을 보여주어서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저절로 복종하게 만드는 시각적 장치, 그게 바로 자금성을 이렇게 거대하게 만든 목적이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자금성은 남북으로는 1000m, 동서로는 800m에 해당합니다. 아까 무슨 축구장 70개가 들어간다면서요? 여의도공원 네 네. 배라고 그랬나? 이 자금성은 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아까 굉장히 두텁게 만들었는데 높이는 10m, 성벽의 두께만 7.5m에 달하고 있고요.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라고 아시죠? 물길, 물로 쭉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해자의 폭이 최대로 52m에 달해서 적의 침입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저렇게 했던 거죠. 교수님, 당시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대한 궁궐을 지으려면 만드는 과정부터 인력부터 돈 엄청 만만치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이 자금성을 축적하기 위해서 영락제는 무려 14년 동안 10만 명의 장인, 그리고 100만 명의 인부를 공사에 동원시켰다고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영락제는 당시에 정복했던 여러 지역들 중에 하나인 그 외국에서 기술자들을 뽑아가지고 와서 북경으로 이주시켜서 공사에 충당을 시켰거든요. 대표적인 게 베트남이었어요.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도 데려와서 일을 시켰던 겁니다. 그때도 외국인 노동자를 썼다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대가가 치러지면 좋은데 적절한 대가가 없이 희생을 당했던 거죠. 진짜요? 그런데 이때 이 자금성 건축을 위해 투입된 노동력만큼이나 백성들의 피와 살을 좀 갉아먹었던 게 있었다고 하는데 뭐였을까요? 정말 피와 살 아니에요? 피와 살. 네. 피와 살. 사람들을 인신공양을 하듯이.
네. 네, 그렇게까지 이 건설하는데 악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자 황제가 거한다는 게 힌트고요. 고급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 그럼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들도 일반 것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른바 요즘 여름하면 하이엔드 제품이 필요했던 거예요. 특히 이 자금성에 투입된 고급 자재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면 태화전이나 앞에 딱 보이는 거대한 흰 돌이 있어요. 이 돌은 자금성의 난간 혹은 계단 장식을 위해서 먼 곳에 있는 채석장에서 옮겨와야 했는데요. 이 채석장의 거리가 자금성에서 거의 한 5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자, 자금성 건축 당시에 채석장에서 자금성까지 200톤에 가까운 거대한 흰 돌을 옮긴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재원 씨. 그 투석기. 투석이 투석기 쏘는 거죠. 200톤을 날린다고요, 그냥. 그럼 한 하나가 200톤은 아니잖아요. 합쳐서 200톤이. 물론 합쳐서 200톤이지만 그러니까 하나씩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가까운 데다 쏴놓는 거죠. 저 선생님, 던지고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아유, 어차피 부셔서 붙일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오답입니다. 네, 다른 답 해주세요. 정답. 네, 그 규현 씨. 피라미드 건축했을 때 무슨 뭐 쓰였던 막 그런 느낌으로 밑에 뭐라 하죠? 나무로 된 이렇게 돌돌돌 바퀴 바퀴 같은 거? 걸 해서 그걸 밀어서 가는 방식. 아주 비슷했어요. 그러나 오답입니다. 자, 힌트를 좀 더 드리면 겨울입니다. 아, 네, 혜성 씨. 정답. 네. 겨울에 응. 거대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가지고 음흠. 스키처럼 이렇게 밀어서 네, 그 마찰력을 이용해서 그냥 막 옆으로 보내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우와. 와. 정말 당시에- 약실하네요. 치사하네. 아까부터 거의 아, 치사하다고 그랬나? 깔아주면 네, 마치 네. 아, 정말 치사하네요. 네, 자, 명나라 시대에 이 노동자들이 거대한 흰돌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에 자 물을 아까 겨울에 이제 힌트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름엔 좀 물도 어렵습니다. 뿌려요 따로. 그렇죠. 물을 뿌려서 빙판을 만드는 거죠. 정확히 맞췄네. 아, 근데 이 물을 어떻게 뿌렸을까? 한번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좀 보시겠어요? 그때 그걸 찍어놨어요? 와, 이거 어떻게 가져와? 물을 어떻게 뿌려? 문제는 북경 근처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뚫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뿌렸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대박이다. 빙판을 만들고 썰매를 끌듯이 지금 운반했던 것이죠. 진짜 개고생이네요, 진짜. 와. 200톤의 돌을 옮기는 건 너무나도 고된 노동이었지만 결국 이뤄냈던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빙판이 생길 정도로 추운 겨울에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겨울에만 가능한 것이고 빙판을 만들고 썰매를 끌듯이 지금 운반했던 것이죠. 생노동으로만 다 하네요, 진짜.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 영락제는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명령만 내리고 결국에는 그 밑에 장인들과 노동자들이 이거를 다 건축을 했는데 이런 자금성 화려함 뒤에는 모두 정말 피땀 눈물이 있었고 그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투석기가 날 뻔했어. 그리고 마침내 이 자금성 건축을 시작한 지 15년 만인 1421년 북경에서는 왕공의 기념을 알리는 조화 의식이 자금성원에서 열립니다. 영락제만의 야심작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 자금성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위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들이 엄청 많던데 앞쪽에. 와. 자금성에는 총 980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9,000개에 가까운 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자금성은 크게 약간 두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이 앞부분은 황제의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궁전으로 말아져 있다. 그래서 약간 바깥쪽 외조라고 불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조에 해당하는 태화전, 중화전, 모화전에는
여러 다른 행사들이 많은데 황제의 즉위식 또는 책봉식, 공식 행사 다 황제 앞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제의 이런 대표적인 궁전이라 그래서 이 세 개의 궁전을 삼전, 세 개의 궁전이라고 불리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빈이 오면 방문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마국지 씨, 저 삼전에서 좀 추천하고 싶은 관광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뭐니 해도 태화전이 가장 메인인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는 반드시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 안에 있는 소위 용상 그러니까 그 왕좌를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곳곳에 다 용의 무늬가 들어가 있고 저 숫자 9와 용이 모두 다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숫자 9가 그 뜻이네. 네. 아, 그리고 내정이 또 있는데요. 이 내정은 황제와 황후 그리고 가족들 또 뭐가 있을까요? 궁녀, 그다음에 환관들이 지내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그 분들도 다 내정 쪽이에요? 맞아요. 내정에 있죠. 그래서 내정에 가보면 또 다른 세 개의 궁이 있는데요. 권천궁, 교태전, 곤영궁. 근데 이 중에서 영락제가 침실로 사용했던, 침궁으로 사용했던 권천궁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자상이 있네. 이 두 사자상의 특정 부위가 조금 달라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보세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귀 아니에요? 귀? 맞습니다. 귀가 어떻게 다르죠? 저 권총 거는 귀가 닫혀 있는 건가? 내려가 있어요. 어허. 접혀 있어요. 내려가 있고 저거는요? 뼈 올라가 세워져 있어요.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 혹시 여기 안에서 일어난 일은 듣지 말아라. 오! 정답! 와. 네, 이건 퀴즈가 아닌데 정답입니다. 와, 이거 네.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은 황제가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우와.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는 눈도 감고 귀도 닫아라. 와, 이거 진짜 뜻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세계사 하다 보면 이런 거는. 와. 어둠의 세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해요. 눈치로 이 바닥 여기까지 버텨왔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특색 있는 곳이 바로 곤영궁입니다. 이 곤영궁은 황제 부부의 신혼방처럼 사용됐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무슨 색깔이 눈에 보이십니까? 빨간색. 빨간색. 중국은 예로부터 빨간색을 좋아했는데 특별히 이것은 생명 혹은 복을 부르는 특별한 색깔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신혼방을 붉은색으로 꾸미는 전통도 거기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붉은색으로 다 칠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곤영궁의 좌우에는 동육궁, 서육궁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곳은 후궁과 비빈들이 거주하는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직급이 재밌을 높을수록 것 멀리 같아. 산다고? 자, 황제와 후궁들은 자신의 거처가 아닌 다른 곳을 방문할 때 반드시 이것을 지참해야 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이거 황제도 지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답. 애성 씨, 요강. 화장실? 애성 씨, 정답입니다. 진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아니 근데 뭐야? 저기 뭐야 베르사유 궁전도 그렇지만 이거 화장실 안 지은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 네, 황제와 후궁은 놀러 나가거나 다른 궁궐을 가면 그걸 담당하는 궁녀들이 용변을 담당하는 궁녀들이 요강을 챙기고 다니면서 황제나 후궁이 볼일을 보면 아유. 딱 대기하고 있다가 용변을 내리면 아유. 요강을 들고 어.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유. 그래서 직급이 아주 낮은 궁녀와 황관들은 볼일 보는 횟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근무 중일 때는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국진 씨 이게 자금성에 또 독특한 건축 비밀이 있다면서요? 네, 그 600년 동안 이 자금성에는 수해, 그러니까 건물이 침수된 적이 없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북쪽은 조금 그 지대를 좀 높게 만들고
그래서 물이 밑으로 남쪽으로 흐르게 하고 그다음에 배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 막 2년 전, 2, 3년 전에 베이징에 엄청 크게 폭우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 자금성에는 물이 하나도 안 찼다라고. 맞아요. 그 기가 정도로. 막히게 설계했구나. 네. 그런데 이 자금성에 웅장하고 화려한 이런 공간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기록에 따르면 자금성에는 차가운 궁이다. 그래서 냉궁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했습니다. 냉궁. 차가운 궁? 야, 진짜 저 가기 싫다. 느낌이 그죠? 네. 여기 관리를 아예 안 한, 보수를 안 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칠도 제대로 안 칠해져 있고. 잘 관리할 필요가 없는 곳이니까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바로 왕에게 버림받은 후궁들이 끌려가는 곳입니다. 어떡해. 황제에게 쫓겨난 후궁들이 남은 여생을 이런 냉궁에서 보내야 했어요. 같이 저기서 있는 거예요? 살아요? 네. 그래서 쫓겨난 후궁들의 삶을 굉장히 처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물건을 건네주는 아주 작은 창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자물쇠가 어이구. 채워져 있었고 감옥이네. 환관들이 늘 감시하고 있고요. 감옥이네 진짜. 매일 눈물로 지새우는데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요윤 씨도 네. 저 냉궁 보셨어요? 그 냉궁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한테 공개하지 않는 그런 비공개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이 냉궁에 들어가게 되면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귀신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썰이 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혼이구나. 그래서 자금성은 바깥에서 딱 볼 때는 그냥 위압감을 주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지만 안은 외부의 출입이 통제된 공간으로 오랫동안 비밀스러운 도시로 군림해 왔습니다.